토지 면적만 무려 510평에 달하며 튼튼하게 지어진 본체와 다양한 부속 건물을 모두 합쳐 감정가 2억 9천만 원대에서 현재 1회 유찰된 2억 원 초반대에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평당 단가로만 계산해보면 굉장히 우수한 가성비를 지닌 물건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 현명하신 시청자님들, 이 물건은 철저한 서류 검토 없이 입찰에 덜컥 참여하실 경우 입찰 보증금을 전액 몰수당하거나 낙찰 후 도로 통행 문제로 심각한 마음고생을 겪을 수 있는 명확한 리스크가 숨어 있답니다. 자, 과연 어떤 행정적, 물리적 함정이 숨어 있는지 저 북코멘트와 함께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출발합니다. 먼저 본 사건의 경매 진행 히스토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5 타경 70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 물건의 소유권 변동과 경매 신청 과정을 살펴보면 참 안타까운 사연이 보입니다. 현재 소유자인 씨는 지난 2022년 2월 14일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셨어요. 그 후 2023년 9월 6일 개인 채권자부터 2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며 자금을 융통하신 걸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채무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국 2025년 5월 29일 해당 근저당권자에 의해 청구금액 2억 3,264만 3,835원으로 임의경매가 신청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이 물건, 지난 2026년 4월 14일 첫 경매에 붙여졌으나 입찰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서 유찰되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보수적인 시선들과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릴 행정적인 제약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1회 유찰은 투자자 입장에서 당연한 수순이자 리스크를 가격으로 방어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라 볼 수 있겠죠. 자, 다가오는 2026년 5월 26일 제2차 매각기일에는 최초 감정가 2억 9,056만 7,800원에서 정확히 30%가 깎인 2억 3,397만 4,460원을 최저가로 하여 경매가 다시 시작됩니다. 감정가 대비 무려 8,700만 원이나 저감된 가격이에요. 우리 시청자님들은 현재 형성된 이 2억 원 초반대의 가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자의 투자 기준과 주머니 사정에 맞추어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구독자분들의 의견도 읽어보고 내 기준도 튼튼하게 세워보는 과정, 이게 바로 살아있는 훌륭한 경매 학습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으신 지역이나 관심이 있는 물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직접 방문해서 실제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종류도 구체적으로 댓글에 남겨주시면 더욱 정확하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물건 설명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물건의 상세 스펙을 꼼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토지는 두 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택이 자리한 대지 220.5평이고요. 그와 연접한 밭, 즉 전인 135번지가 289.5평으로 이 두 필지를 합산한 총면적이 자그마치 1,686제곱미터 510평에 달합니다. 귀농이나 귀촌하셔서 넓은 텃밭도 일구고 여러가지 야외 활동을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상적이고 광활한 면적이지 않나요? 건물 스펙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본체는 2005년 6월에 사용 승인된 지상 1층 규모의 주택으로 면적은 29.5평입니다. 보통 시골 주택하면 샌드위치 판넬이나 경량철골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 집은 내구성이 아주 뛰어난 벽돌 구조에 철근 콘크리트 지붕을 얹어 무척이나 견고하게 지어졌습니다. 본체 외에도 다용도실, 현관, 그리고 무려 4동에 달하는 창고 건물 등 총 37.4평의 제시호에 건물이 매각에 모두 포함되어 일괄 매각된답니다. 이걸 다 합치면은 67평에 가까운 실용적인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권리 분석 사항도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23년 9월 6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원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낙찰을 받고 매각 대금을 완납하시는 순간 그 이후에 설정된 경매 개시결정 등기 같은 것들은 법원이 직권으로 깔끔하게 지워주니까 등기부상 인수해야 할 채무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점유관계 역시 참 다행스럽게도 명확합니다. 법원 집행관의 현황조사서와 전입세대확 인서를 교차 검증해 본 결과 해당 주소지에는 등록된 세대주가 없는 완벽한 빈집 상태로 확인되었어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으니 대항력 있는 세입자에게 물어줘야 할 보증금도 10원 한 푼 없고요. 낙찰 후 점유자를 상대로 벌여야 하는 골치 아픈 명도, 스트레스도 거의 제로에 가까운 아주 안전한 물건입니다. 입지 조건은 어떨까요? 물건지는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위라리 소재, 위라일 1, 2 마을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주변은 농경지, 농가주택,
자연림이 어우러져 참 조용하고 한적합니다. 자, 번잡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께 딱이죠. 다만 버스 정류장이 좀 떨어져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은 살짝 불편하실 수 있어요. 마트나 병원을 오가시려면 자가용 보유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지역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물건이 마음에 드셨지만 권리 분석이나 입찰가 산정이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판단 한 번으로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경매입니다. 이럴 때는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부코멘트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시면 물건 조사, 권리 분석, 입찰 전략 수립은 물론 임장부터 낙찰, 사후 관리까지 경매의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합니다. 또한 직접 법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대리 입찰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상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며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내용을 기반으로 현재 상황에 맞는 방향과 진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직통번호로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가 처음이신 분, 시간이 부족하신 직장인, 그리고 더 좋은 선택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부코멘트와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와 화려한 스펙 이면에 숨겨진 입찰 전에 반드시 기필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 치명적인 리스크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물리적 한계점인 지적도상 맹지 리스크입니다.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지적개방도와 현장을 비교해 보면 봉원토지는 지적도상 도로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은 명백한 맹지입니다. 현재는 남동 측에 위치한 타인 소유의 인접토지를 관습적인 진입로로 이용해서 차량과 사람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경매로 이런 맹지를 덜컥 낙찰받게 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인접토지 소유자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재산권을 주장하시며 펜스를 쳐버리거나 통행을 막아버리면 심각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민법상 주의토지 통행권을 주장해서 통로를 확보하는 구제수단은 있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네, 소송이라는 기나긴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이웃 간의 엄청난 감정 싸움을 견뎌내셔야 합니다. 그러니 입찰 전에는 꼭 현장에 가보셔서 현재 쓰는 진입로, 주인이 누구인지, 통행에 마찰 소지는 없는지 싹싹하게 탐문 조사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금전적 손실로 직결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행정적 제약, 바로 농취증과 원상회복명령 리스크입니다. 봉원토지 중에 289평이나 되는 135 번지 토지의 서류상 지목이 전, 즉 농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지법상 농지는 농사를 짓는 분들만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황조사서나 사진을 보시면 이 농지의 일부분이 주택의 마당이나 진입도로로 떡하니 쓰이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적법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농지를 훼손하고 불법 전용을 한 거죠. 이렇게 불법 전용된 농지를 낙찰받으시면 낙찰일로부터 딱 7일 이내에 법원에 농취증을 무조건 제출하셔야 매각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짧은 7일 안에 서류를 못 내면 매각은 불허가 나고 여러분이 땀 흘려 번 입찰 보증금 2천여만 원은 법원이 한 푼도 안 돌려주고 전액 몰수해버립니다. 정말 속쓰린 일이죠.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이 농취증을 그냥 기분 좋게 떼어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청양군 운곡면 행정복지센터 농지 담당자분은 원칙대로 불법 전용된 땅을 다시 밭으로 돌려놓으라는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거나 확실한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실 겁니다. 마당에 깔린 예쁜 자갈들 다 걷어내고 도로도 갈아엎어서 다시 농사 지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각서를 써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복구 비용? 당연히 우리 낙찰자님들 주머니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이 마음에 드신다면 입찰 봉투에 도장 찍기 전에 당장 운곡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셔서 이 불법 전용 농지 경매로 낙찰받을 건데 원상복구 계획서 내면 기한 안에 농취증 발급해 주시나요? 하고 확답을 꼭 받아두셔야만 보증금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여기에 더해서 빈집으로 꽤 방치되어 있었을 테니 겨울철 보일러 동파나 지붕 누수 점검, 훌쩍 자란 마당 잡초 정리까지 생각하시면 내부 수리 및 청소 예비비로 넉넉하게 500만 원 정도는 마음속으로 산출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한 부코멘트의 최종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 물건은 500평이 넘는 넓은 대지와 튼튼한 본체를 2억 원 초반이라는 훌륭한 가성비로 가져올 수 있고 머리 아픈 명도를 안 해도 된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맹지라는 숙제 때문에 이웃과 통행권 협의를 해야 하고 불법 전용된 농지를
밭으로 돌려놓는 원상복구 계획을 세워서 7일 안에 농취증을 받아내야 하는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물건이죠. 넓은 평수와 싼 가격표만 보고 덤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웃분들과 웃으며 소통도 잘하시고 관공서 농지 부서와 원만하게 실무 절차를 협의하실 수 있는 베테랑 고수분이시라면 이번 기회가 꽤 매력적인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맹지나 농지법 위반을 다루는 게 영 낯설고 행정관청 들락거리는 게 심리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우신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부코멘트 생각으로는 굳이 서두르기보다는 가격이 팍팍 더 내려와서 토지 가치만 덩그러니 남는 수준까지 추가로 유찰될 때를 기다리며 차분하게 관망하시는 것도 아주 현명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 까다로운 단점들과 투자 방향에 대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떠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편안하게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뼈 때리는 핵심 요약 3가지 나갑니다. 첫째, 청양군 운곡면 510평 대지와 튼튼한 벽돌 신축 주택이 감정가 대비 30%나 쑥 빠진 2억 원 초반대로 가격 메리트가 확실합니다. 둘째,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 토지를 통해 다니고 있으니 향후 통행로 관련해서 이웃과 민원 소지가 없는지 현장에서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셋째, 농지가 마당으로 불법 전용되어 있으니 7일 안에 농취증 발급받으시려면 읍사무소에 전화해서 원상복구 계획부터 챙기시는 게 보증금 지키는 절대 필수. 경매 정보지에 적혀있는 표면적인 숫자가 결코 그 물건의 전부가 아닙니다. 숨겨진 리스크의 크기를 정확히 계산해내고 이를 안전하게 내 수익으로 역이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코멘트가 지향하는 진짜 실전 경매의 기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물건 예상 낙찰가를 댓글로 한번 찍어보세요. 과연 누가 가장 근접하게 맞추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댓글로 남겨보시면서 스스로 판단 기준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6시 내경매의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 부코멘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